네. 흔히들 오토보이 1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카메라죠. 예, 캐논 AF35M이라는 카메라예요. 오토보이의 근간이 된 그런 카메라고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전자동 AF 카메라로는 세계 최초로 알고 있어요. 코니카에서 이렇게 와인딩 레버가 달린 AF 카메라가 먼저 나오긴 했었지만은, 이렇게 대강기까지 다 모터 방식으로 전자동으로 되는 카메라는 세계 최초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완성도 좋고 잘 만들어진 그런 카메라예요. 네. 그럼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이 카메라는, 사용법 알려드리기 전에 이 카메라는 안에 여기 보시면 약간 흔적들이 있어요. 렌즈 여기 주변에. 그래서 그거는 코팅이 살짝 벗겨진 부분이고, 안에 보시면 살짝 곰팡이 흔적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제거를 했지만은 곰팡이가 오랫동안 피어 있으면은 렌즈에 자국이 남아요. 제거를 해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79년도에 출시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렌즈에 어느 정도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이 된 그런 카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AA 배터리 2개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필름을 바로 넣어볼게요. 필름을 여기 필름실 스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필름을 넣어볼 건데요. 필름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게 최초로 이렇게 자동으로 출시, 최초의 자동 필름 카메라라서 아직까지 이렇게 후기로 가면은 그냥 걸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안에 여기 수풀에 꽂아줘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닫아주실 때 이렇게 꾹 눌러주셔도 닫히지만은, 오래 사용하시려면은 얘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닫고 떼주시는 게 좋아요. 얘를 그냥 꾹 눌러도 들어가긴 해요. 이렇게 꾹 눌러도 이런 식으로 닫히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무리가 가서 얘가 만약에 부러지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내린 상태에서 닫아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얘를 내린 상태에서 닫고 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지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셔터를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한 번 눌러주시고, 네, 2번 눌렀죠. 그리고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2번 눌렀으니까 세 번째 셔터부터 첫 번째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기형 카메라들은 필름을 넣으면 알아서 첫 번째 장 찍을 위치까지 보내주는데, 이 카메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필름을 이렇게 셔터를 눌러서 첫 번째 장 오는 위치까지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름이 제대로 로딩이 안 됐다면은, 지금 셔터를 눌렀을 때 여기 필름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필름이 제대로 로딩이 안 되고 필름을 넣었지만 중간에 빠졌다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필름 카운트의 숫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필름실을 다시 열고 필름을 다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필름 카운트의 숫자도 잘 올라가고 인디케이터도 움직이기 때문에 필름이 로딩이 잘 된 거예요. 네. 이 카메라는 굉장히 사용법이 단순해요. 지금 필름 넣고 그냥 셔터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필름을,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면은, 눈에 뷰파인더를 보고 셔터를 누르면은 하단에 4가지 초점 영역이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사람 한 명 아이콘, 그 다음에 잠시만요, 사람
두 명 아이콘과 한 명 아이콘의 중간, 그 다음에 사람 두 명 아이콘, 그 다음에 산 아이콘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초점 영역으로 맞추는데 그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내가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어느 거리에 맞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까운 거리는 사람 한 명으로 뜰 거고요. 조금 멀면 사람 두 명으로 뜰 거고, 아주 멀면은 산 모양으로 뜰 거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이고 잠시만요.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이게 어두우면은,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센서를 가려서 이게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두우면은, 어두울 때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지금 저조도야. 그러니까 지금 빛이 부족해. 이럴 때는 플래시 켜고 촬영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밝은 곳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보시면은 제가 여기 손을 뗐다 뗐다 해볼게요. 떼면은 밝으니까 이게 안 뜨죠. 어두운 곳에서는 이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이건 플래시를 사용해라, 지금 너무 어둡다, 그 뜻이에요. 그럴 때는 플래시를 이렇게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방금 고주파음이 들렸죠. 고주파음과 함께 플래시가 충전이 돼요. 플래시 충전이 완료되면은 이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고요. 이때 셔터를 눌러주시면은 플래시가 터지면서 촬영이 돼요. 그래서 또 연속으로 플래시 촬영하실 거면은 주황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얘를 밑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플래시가 터지지 않겠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예요. 셀프 타이머하고 프리포커스라는 기능인데, 일단 셀프 타이머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셔터를 누르면은 네, 그 다음에 10초 후에 촬영이 돼요. 근데 이 카메라는 몇몇 기종이, 그러니까 과거의 몇몇 기종은 빨간색 불 같은 게 들어오지 않아요. 셀프 타이머는 보통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었다 깜빡깜빡 거리는데, 네, 과거에 아마 오토보이 2도 그럴 거예요. 그때는 그런 기능을 넣지 않았죠. 기술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셀프 타이머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뭐 표시되는 건 없지만은 10초 후에 촬영이 된다는 거. 네, 프리포커스 기능은 뭐냐면은 흔히들 후기에 말하는 그 반셔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을 찍기 위해서 그냥 이 두 명을 찍는데, 뷰파인더를 보고 이 중앙에다가 뷰파인더를 보면은 뷰파인더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포커스 존이 있어요. 그 포커스 존을 이 사람이 두 명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맞추고 촬영을 하면은 배경에 초점이 맞아서 얘 두 명 다 흐리게 나와요. 그렇다고 여기 이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 찍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치우치겠죠. 이 가운데 프레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데 여기에 초점이 치우쳐서 이 두 명이 이렇게, 이게 만약에 사진 프레임이라면 이렇게 쏠리겠죠. 근데 이 프리포커스 기능은 초점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먼저 맞춘 다음에 맞추고, 얘한테 먼저 맞출 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한테 먼저 맞춘다고 칠게요.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포커스 존을 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 명의 사람이나 두 명의 뭐 나무가 있다가 했을 때 프리포커스로 얘한테 먼저 초점을 맞춰서 얘한테 먼저 해서 이렇게 셔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바로 가운데로 옮긴 다음에 셔터를 누르면은 이 거리의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 거리에 있는 초점 영역을 먼저 맞춘 거예요. 셔터를 한번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얘를 살짝 위치로 옮겨가지고 이 중앙으로 맞춰서 셔터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네, 여기 있는 거리로 거리로 프레임만 여기 있는 거리로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위치만 살짝 바뀐 상태로 촬영이 돼서 이 두 명 다 사진의 중간에 나오게 찍히겠죠. 이 프리포커스 혹은 프리포커스 아니면은 뭐라고 부르더라? 갑자기 포커스 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블로거나 이런데 그림으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후기형 카메라들은 이거를 다 반셔터로 반셔터 눌렀을 때 초점 잡고 구도 살짝 바꿔서 찍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죠. 근데 이건 초창기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런 반셔터 개념은 없어요. 반셔터의 개념이 프리포커스 기능이에요. 네, 이것도 이런 당시에 이런 고급 자동 카메라에만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사용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24장짜리 필름을 넣었는데 다 소진을 한 다음에 대강께 보여드릴게요. 네, 촬영을 다 하면은 필름이 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셔터가 눌러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24장짜리 필름을 넣었지만은 필름 카운트의 창이 26이라는 숫자가 뜬 거는 필름은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뭐 디지털화 된 것처럼 뭐 딱딱딱 1, 2, 3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24장짜리든 36장짜리든 좀 길게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적게는 한 장, 많게는 뭐 두세 장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찍히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카메라는 한 2장 정도 더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36장짜리 다 찍어서 현상 맡기시면 한 38장이나 뭐 39장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네. 다 되면은 여기 있는 대강기 스위치를 당겨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얘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얘를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얘를 당겨주시면은 필름 인디케이터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중간에 뜨면은 멈춥니다. 예. 대강기가 될 때까지 당겨주셔야 돼요. 필름 카운트 숫자 내려가고 불 깜빡거리고 인디케이터가 움직여요. 대강기가 다 되면은 얘가 멈춰요. 떼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대강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름실 오픈 버튼을 오픈 스위치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예, 필름을 빼주시면 되고요. 닫으실 때는 얘를 누른 상태에서 닫아 주셔야지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엄청 유명한 기종이죠. 네. 네, 아무튼 괜찮은 카메라고, 네, 유명한 이름값 하는 카메라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맨 처음에 필름 넣을 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필름 넣을 때 제가 200짜리 필름을 넣었으니까 맞았죠. 제가 이제 감도를 200으로 설정을 해놨고 200짜리 필름을 지금 이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는 네, 뭐 25, 50도 있지만 흔히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00, 예, 200, 400이죠. 예, 감도를 400까지 지원을 하고요. 400짜리 필름을 넣으실 때는 400에 놓고, 100짜리 필름을 넣으실 때는 100으로 넣고 하시면 되고, 필름을 넣으실 때 최초로 이 부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200짜리 필름을 넣을 때는 200에 맞추고 400짜리 필름을 넣으실 때는 400에 맞추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